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병행으로 초단기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는 꼼수 공부법 제3탄입니다. 제가 꼼수 공부법 1탄 영상을 올린 후에 대부분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동기부여 측면과 공부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에 몇몇 분들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억울하다, 믿지 마세요, 육사수석하고 서울대 나오신 서경석 씨는 단기 합격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경석 씨가 육사수석을 하고 서울대 준비를 할 때는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첫째, 교재 예습을 한다. 둘째, 강의를 듣는다. 셋째, 복습을 한다. 넷째,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노트를 한다. 다섯째,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 회독을 계속한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공부법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예습, 복습 철저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라, 요거잖아요. 그러면 고교 3년 과정 동안 이렇게 해오셨을 거고, 또 나는 육사에 가겠다, 서울대에 무조건 들어간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에듀윌 CF 모델이잖아요. 당연히 에듀윌 커리큘럼대로 그 충실히 따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공인중개사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지, 요거 합격 못하면 나 죽는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이거는 수험자가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마음가짐과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수험 기간을 좌우하는 것이구나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하기를 필즉생, 필즉사, 필즉사, 필즉생이라고 했죠. 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단기간에 공인중개사를 동차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또는 주위에 내 올해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내 친구들하고 여자친구하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등등 어떤 이유를 만들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할 생각? 그리고 서울대 나온 서경석 씨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실 근데 서울대 나온 거랑 공인중개사를 동차 합격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응? 서울대 나왔으니까 당연히 똑똑하겠지. 서울대 나왔으니까 공부 잘하겠지. 모든 시험 잘 치겠지. 물론 머리가 공부하고 연관성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다 해서 동차 합격을 꼭 해야 된다는 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서경석 씨가 당시에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 일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응? 나는 할 수 있다,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기출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에서 중개사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33회네요.
이제 문제 보시면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제가 문제 중에 키워드가 되는 용어의 형광색으로 작업을 해놨죠. 그리고 틀린에 제가 얘기했듯이 X 표시를 했는데, 저는 X 표시는 빨간색을 사용하고요. 이제 맞는 것은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 빨간색으로 X를 했고, 정답이 4번이거든요. 그럼 4번에 또 형광펜 작업을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렸잖아요. 이 틀린 부분은 윗줄을 긋고 빨간색으로 해당한다로 고쳐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설집을 보고 이런 작업을 처음에 해주셔야 다음에 2회독, 3회독 때는 뭐 공부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도 이제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이런 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리고 정답에는 기역, 니은, 형광펜 작업을 해주었고요. 그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키워드가 되는 단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언더라인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구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 키워드만. 그리고 기둥, 지붕, 주벽, 요게 갖춰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주저리 이렇게 길게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과 니을은 틀렸잖아요. 틀린 거는 입주권, 대토권인데 입주권의 윗줄, 대토권의 윗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작업을 해두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귿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이제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고, 요건 안 되지만 특정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또 해설지를 보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작업도 처음부터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이제 읽기가 수월한데, 이 작업이 좀 귀찮다 이러시면 처음에 문제, 답에 해당하는 것만 살짝 고쳐두시고, 문제, 답 외의 지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개인 편의상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시간이 걸려도 작업을 다 해두는 편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뭐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곤란하는 거구나. 보니까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예요. 그럼 여기도 말이 막 길잖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격 취득, 그 다음 중개업 육성, 중개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요 키워드만 이제 언더라인을 이렇게 그어두는 거죠. 파란색으로.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옳은 거는 파란색, 아닌 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읽을 때도 좀 속도가 납니다. 4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은 X 빨간색으로 해놨죠. 1번 시도지사는 죄송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아니죠. 2개월 틀렸죠. 1개월이죠. 2개월 기다리려면 너무 답답하겠다. 합격됐는데 빨리 받아야죠. 1개월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거니까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딱 쳐뒀죠. 그 답은 기역 디귿인데 똑같이 형광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틀린 지문 위에다가 윗줄을 빨간색으로 긋고 왜 틀렸는지 설명도 적어놨죠. 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3년 경과 안 했잖아요, 2년은. 결격 사유자고. 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된 자. 200만 원은 근데 결격 사유자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요것만 그냥 봐도 틀렸어요. 뒤에 거 관계없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아니니까 니은은 제끼고. 디귿,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요거는 맞죠?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 정답이 마찬가지로 형광펜 작업을 해줬고요. 정답이 아닌 것에 뭐 1, 2, 3, 4번 다 아니잖아요. 아닌 것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윗줄 작업과 있다는 없다, 뭐 없다는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고쳐주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7번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닌 자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답은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요거죠. 요게 정답이고, 아닌 애들은 왜 아닌지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뭐 1번은 3천만 원이다, 뭐 3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두는 거죠.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거기에 언더라인을 그어뒀고요. 옳은 것이니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항상 옳은 거 아닌 거 이 작업을 꼭 해두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8번 정답 5번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광펜 작업 해두었습니다.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 1번 한번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이미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정했다. 이 말이 벌써 전속이죠, 전속. 전속이랑 어디 그 연예인도 전속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속 중개 계약이 그런 의미입니다. 딱 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이거 제 집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중개인에게는 의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위에다가 윗줄 작업하고 전속이라고 써놨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전속 중개 계약 얘기죠. 일반 중개 계약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요 거래 정보망, 요런 건 보통 뭐 한방이라든지 네이버 뭐 요런 데 이렇게 매물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뭐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2주에 1회 이상 뭐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일반 중개 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속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 해당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속 중개계약은 말 그대로 니한테 독점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의무도 주고, 의무도 있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따라오는 겁니다.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또 X표를 해둡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관한 사항. 이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여기 없어요, 이 양식에. 궁금하시면 확인 설명서를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그것도 쉽게 이거 암기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니은디 것이죠. 기억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모든 게 다 적용됩니다, 이거는. 응? 중개사가 이제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 다 적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답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린 거는 빨간색, 옳은 것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윗줄을 치고 언더라인을 치고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리 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큼은 모두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책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7회 독이상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기출문제부터 들어가는 거라서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출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본서나 핵심 요약집 혹은 인강을 들으실 때 이렇게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 놓으면 와닿는 느낌이 천지차이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 회독은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한 과목씩 읽어 나가는 회독법과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